5월의 오후 햇살이 창틀에 비스듬히 걸린 시각, 이선영은 베란다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은퇴한 지 2년, 처음엔 어색하고 허전했던 이 시간이 이제는 소중해졌다. 교직 생활 35년 동안 단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이 고요함. 창밖으로는 이제 막 초록빛을 띠기 시작한 느티나무 가지가 흔들리고 있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유리. 고등학교 때부터 50년을 함께 해온 절친이었다. 여보세요, 유리야. 선영아, 잘 있었어? 다음 달 25일에 우리 반 동창 모임한대. 오랜만에 다 같이 모이는 거래. 너도 오지? 선영의 손끝이 책 모서리에서 멈췄다. 동창 모임. 그 말에는 여러 감정이 뒤섞였다. 반가움, 설렘, 그리고 묘한 불안감. 누구누구 온대? 우리 반에서 한 15명 정도 모인대. 아, 그리고 미라도 온대. 강미라.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선영의 가슴 한구석이 살짝 움츠러들었다.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대학 시절, 그리고 결혼 후에도 줄곧 자신을 경쟁 상대로 여겼던 그 여자. 선영이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으면 그깟 거 뭐 대수야라며 비웃었고, 선영이 소개팅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면 취향 참 독특하다며 깎아내렸다. 심지어 선영이 결혼식 날 미라는 하객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선영이는 원래 검소한 스타일이라 드레스도 수수하네. 나 같으면 절대 저렇겐 안 입을 텐데. 웃으며 한 말이었지만 선영은 그날 밤 홀로 눈물을 흘렸다. 선영아, 거기 있어? 유리의 목소리가 선영을 현실로 돌아오게 했다. 응, 있어. 미라 때문에 고민되지. 나도 알아. 근데 있잖아, 우리 이제 60대 중반이야. 더 늦으면 서로 얼굴 보기도 힘들어. 건강할 때 봐야지, 안 그래? 유리의 말이 가슴에 박혔다. 맞는 말이었다. 작년에 같은 반이었던 민자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을 때 선영은 후회했다.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더라. 졸업 후 딱 한 번, 그것도 20년 전이었다. 그래, 알았어. 갈게. 정말? 잘 생각했어. 이번엔 미라도 많이 변했을 거야. 우리 모두 나이 들었잖아. 전화를 끊은 후에도 선영은 한동안 베란다에 앉아 있었다. 변했을까, 미라도? 아니면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일까? 저녁 무렵 남편 재문이 퇴근했다. 평소처럼 현관문을 열며 여보, 나왔어 하는 목소리가 편안하게 들렸다. 오늘 저녁 뭐 해 먹지? 냉장고에 미역국 끓여놨어. 반찬은 어제 것 있고. 식사를 하면서 선영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여보, 다음 달에 고등학교 동창 모임 있대. 그래. 오랜만이네. 가봐. 좋잖아. 근데 미라도 온대. 재무는 수저를 놓고 선영을 바라봤다. 선영이 미라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그는 알고 있었다. 결혼 초 선영이 울면서 했던 이야기들, 모임 후 집에 돌아와 하루 종일 말없이 지내던 날들. 당신이 편한 대로 해. 안 가도 되고 가도 돼. 내가 곁에 있을게. 그 말 한마디에 선영의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다. 그렇다. 이제는 65세. 더 이상 누군가의 시선에 흔들릴 나이가 아니었다. 그저 옛 친구들 얼굴 한번 보고 추억 이야기나 누구 오면 되는 것이었다. 그날 밤 선영은 오랜만에 옛 앨범을 꺼내봤다. 교복 입고 찍은 단체 사진 속 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가 자신이었고 뒷줄 가운데 미라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젊었다. 모두가 젊고 앞날에 대한 두려움 따윈 없어 보였다. 선영은 사진을 조용히 덮으며 생각했다. 이번만큼은 당당하게 가보자. 비교도 경쟁도 아닌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로. 5월 25일 토요일 오후 1시. 선영은 역삼동의 한정식 레스토랑 앞에 섰다. 손에는 유리가 보내준 약도가 들려 있었고 가슴은 묘하게 두근거렸다. 평소 즐겨 입던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면바지, 그리고 10년 전 남편이 선물한 가죽 핸드백. 수수하지만 단정한 차림이었다. 선영아. 입구에서 유리가 손을 흔들었다. 반가운 마음에 선영은 빠르게 걸음을 옮겼다. 유리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지닌 채 선영의 손을 꼭 잡았다. 오랜만이다. 많이 안 변했네. 무슨 소리, 나 완전 할머니 됐어. 둘은 웃으며 안으로 들어갔다.
2층 단체석에는 벌써 10여 명의 동창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 흰머리가 늘었고 주름이 깊어졌지만 목소리만큼은 여전히 활기찼다. 어머, 선영이다. 세월 참 빠르다. 우리가 벌써 이 나이야?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으려는 순간 레스토랑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다. 강미라였다. 짙은 남색 트위드 재킷에 진주 목걸이, 샤넬 로고가 선명한 핸드백. 머리는 고급 미용실에서 염색한 듯 윤기가 흘렀고 손목에는 금팔찌가 반짝였다. 미라는 입구에서 잠시 멈춰서서 모두를 둘러본 뒤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어머, 다들 오랜만이에요. 못 알아볼 뻔했잖아. 미라의 목소리는 여전히 크고 또렷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테이블 중앙 자리에 앉으며 핸드백을 의자 옆에 걸었다. 로고가 모두에게 보이는 각도였다. 미라야, 그 목걸이 진짜 예쁘다. 아, 이거? 지난달에 백화점 VIP 행사에서 산 건데 진주가 1000년이라 값이 좀 나가더라고. 대화는 자연스럽게 미라 중심으로 흘러갔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미라는 최근 제주도 골프 여행 이야기, 새로 산 외제차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친구들은 감탄하며 맞장구 쳤고 미라는 점점 더 신이 났다. 요즘은 손주들 돌보느라 바빠 죽겠어. 며느리가 직장 다니니까 내가 다 봐줘야 하잖아. 그래도 손주 있으면 좋지. 뭐 그렇긴 한데 체력이 딸리니까 힘들더라고. 그래서 요즘 필라테스 다녀. 강남에 유명한데. 식사가 나오고 이야기는 자녀와 건강 그리고 노후 생활로 이어졌다. 선영은 조용히 앉아 음식을 먹으며 이따금 고개를 끄덕였다. 옛날 그대로였다. 미라는 여전히 대화의 중심이었고 자신의 이야기로 분위기를 주도했다. 그때 미라의 시선이 선영에게 닿았다. 어머, 선영아. 오랜만이네. 그동안 잘 지냈어? 응, 잘 지냈어. 넌 여전히 수수하게 입고 다니네. 그 블라우스 참 소박하다. 예전부터 그랬지, 넌. 화려한 거 안 좋아하고. 미라는 웃으며 말했다. 주변 친구들도 따라 웃었다. 아기는 없어 보였다. 그저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다. 하지만 선영의 손끝이 살짝 굳었다. 편한 게 좋아서. 그렇지. 그렇게 사는 게 편하긴 하겠다. 나 같은 사람은 안 그래도 신경 쓸 게 많아서 피곤한데. 미라는 다시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갔다. 백화점 세일 정보, 피부 관리 비법, 건강검진 결과까지. 선영은 조용히 물잔을 들어 물을 마셨다. 유리가 옆에서 선영의 손을 살짝 잡았다. 괜찮냐는 눈빛이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괜찮다고. 이 정도는 괜찮다고.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작은 돌멩이 하나가 내려앉은 것 같았다. 무겁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 무게. 선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50년이 지났는데 왜 여전히 이 감정은 그대로일까? 테이블 위로 웃음소리가 흘러갔고 선영은 그 속에서 조용히 미소만 지었다. 식사가 끝나고 디저트와 함께 차가 나왔다. 분위기는 한결 부드러워졌고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자녀들 이야기로 흘러갔다. 60대 중반 자녀 이야기는 가장 안전하면서도 가장 민감한 주제였다. 우리 딸은 회사 다니면서 육아까지 하느라 정신없어. 요즘 애들은 다 그렇게 산대. 맞아. 우리 때는 애 키우면서 일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 요즘은 당연하게 생각하더라고. 미라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꺼냈다. 우리 준혁이는 요즘 정말 바빠. 전문의 수련 중인데 병원에서 인정도 많이 받고 있어. 지도 교수님이 자꾸 케이스 맡기신대. 어머, 아들이 의사면 정말 좋겠다. 의대 들어가기도 힘든데 대단하네. 친구들의 부러움 섞인 반응에 미라의 표정이 환해졌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아들 사진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준혁의 모습, 학회에서 발표하는 모습, 환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 이게 지난달에 대형 수술 참여했을 때 찍은 건데 교수님이 칭찬 많이 하셨대. 앞으로가 기대된다고. 미라는 사진을 넘기며 계속 이야기했다. 아들의 학력, 병원 이름, 전공 분야, 심지어 결혼 계획까지. 마치 완벽하게 짜인 이력서를 낭독하는 것 같았다. 선영은 조용히 차를 마시며 듣고 있었다.
선영에게는 아들도 딸도 없었다. 결혼 후 몇 년간 아이를 기다렸지만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빈자리를 교직 생활로 채워왔다. 35년간 수백 명의 아이들을 가르치며 그들이 곧 자신의 자녀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선영이는 자녀가 없지? 미라의 질문에 테이블이 잠시 조용해졌다. 민감한 주제였다. 유리가 재빨리 말을 받았다. 선영이는 학교에서 수백 명 제자들 키웠잖아. 다 선영이 자식이지. 그렇긴 하지. 근데 역시 친자식이랑은 다르지 않아? 미라의 말에는 악의가 없어 보였다. 그저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담담했다. 하지만 그 말은 선영의 가슴 깊은 곳을 찔렀다. 각자 주어진 삶이 다르니까. 선영은 짧게 대답했다.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찻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미라는 다시 화제를 돌렸다. 그나저나 선영아, 너희 남편은 뭐 하신다고 했지? 병원 다닌다며? 응, 병원 다녀. 아, 맞다. 환자로 다니는 건가? 우리 나이 되면 다들 병원 친구 되잖아.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다. 미라도 따라 웃었다. 농담이었다. 하지만 그 농담 뒤에는 은근한 비하가 숨어 있었다. 아니, 일하러 다녀. 아, 그래? 무슨 일인데? 행정직? 아니면 그냥 소일 삼아 다니는 거? 소일 삼아. 그 단어가 선영의 귓가에 맴돌았다. 남편 재무는 지역 종합병원 부원장이었다. 30년 넘게 외과 의사로 일하다 3년 전 부원장으로 승진했다. 병원에서는 존경받는 위치였고 많은 의료진이 그를 따랐다. 하지만 선영은 그 사실을 굳이 밝히지 않았다. 그냥 병원 일해. 아, 그렇구나. 뭐 건강하게 일할 수 있으면 좋은 거지. 미라는 다시 자신의 이야기로 돌아갔다. 준혁이 곧 전문의 자격을 따면 개업을 할 계획이라는 것, 강남 쪽에 좋은 자리를 알아보고 있다는 것, 자신이 개업 자금을 보태줄 생각이라는 것. 우리 준혁이가 성공하면 나도 편하게 늙을 수 있을 것 같아. 자식 잘 키워놓으면 노후가 든든하잖아. 그 말을 들으며 선영은 창밖을 바라봤다. 5월의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테이블 위를 비추고 있었다. 따뜻했지만 선영의 마음은 왠지 서늘했다. 유리가 옆에서 선영의 팔을 살짝 건드렸다. 괜찮아?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고. 익숙하다고. 이런 상황이 처음이 아니니까. 하지만 입술을 깨물며 참아야 하는 이 감정도 함께 익숙해질 뿐이었다. 모임은 오후 4시가 넘어서까지 계속되었고 미라의 목소리는 여전히 테이블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오후 4시 30분 모임이 끝나갈 무렵이었다. 친구들은 하나둘씩 일어서며 다음 만남을 기약했다. 미라는 여전히 활기찬 목소리로 다음 모임 장소를 제안하고 있었다. 다음엔 내가 아는 좋은 레스토랑으로 가자. 청담동에 새로 생긴 곳인데 분위기 끝내줘. 좋지, 좋아. 그때 또 보자. 선영은 핸드백을 들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유리와 함께 계산대 쪽으로 걸어가는데 핸드폰이 진동했다. 남편 재문이었다. 여보, 나 레스토랑 앞이야. 회의가 일찍 끝나서 데리러 왔어. 벌써? 알았어, 지금 나갈게. 선영은 친구들에게 먼저 간다고 손을 흔들고 1층으로 내려갔다. 유리가 함께 따라 나왔다. 남편이 데리러 왔대? 좋겠다, 그렇게 챙겨주니까. 오늘 회의가 일찍 끝났나 봐. 두 사람이 레스토랑 입구로 나오는 순간 선영은 입구 앞에 서 있는 남편을 발견했다. 재무는 흰색 셔츠 위에 네이비 외투를 걸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외투 안쪽으로 병원 명찰이 살짝 보였다. 박재문 부원장이라는 글씨가 선명했다. 바로 그때 병원 직원 2명이 레스토랑 앞을 지나가다 재문을 발견했다. 그들은 깜짝 놀라며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다. 부원장님, 안녕하세요. 오, 수고들 많아. 재문은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직원들은 다시 한번 인사를 하고 지나갔다. 그 모습을 본 유리가 눈을 크게 떴다. 선영아, 내 남편 부원장이었어? 응. 그냥 병원 다닌다고만 했지. 왜 진작 말 안 했어? 바로 그때 레스토랑 2층에서 내려오던 친구들이 입구 쪽으로 몰려왔다. 미라도 그 안에 있었다.
그들은 선영 옆에 서 있는 재문을 보았고 방금 전 병원 직원들이 부원장님이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분위기가 순식간에 달라졌다. 어머, 선영아. 이분이 남편? 안녕하세요. 선영이 남편입니다. 재문은 정중하게 인사했다. 친구들은 재문의 외투 안쪽에 달린 병원 명찰을 힐끗힐끗 쳐다봤다. 부원장이라는 글자가 보였다. 부원장이세요? 네, 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미라의 얼굴이 눈에 띄게 굳어졌다. 입술이 살짝 떨렸고 손에 들고 있던 핸드백을 더 꽉 쥐었다. 아까까지 자신있게 이야기하던 그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다. 아, 그러셨구나. 선영이는 왜 말을 안 했어? 특별히 말할 일이 없었어. 그냥 병원 다니는 거라고. 선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다. 과시하는 것도 아니고 숨기려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사실을 말할 뿐이었다. 미라는 애써 웃음을 지으려 했지만 그 웃음은 어색했다. 아까까지 자신이 했던 말들이 떠올랐다. 소일 삼아 다니는 거? 그냥 병원 일해. 그 말들이 부메랑처럼 돌아와 자신을 찔렀다. 그럼 우리는 먼저 갈게. 다들 조심히 들어가. 선영은 재문의 팔을 가볍게 잡고 레스토랑을 나섰다. 뒤에서 친구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선영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차에 타자 재문이 물었다. 모임 어땠어? 그냥 그랬어. 미라 만났어? 응. 재문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선영의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었다. 그는 조용히 시동을 걸고 차를 출발시켰다. 집으로 가는 길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선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가슴 한구석에 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기분이었다. 증명할 필요도 없었고 자랑할 필요도 없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날 밤 선영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다. 50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마음의 짐 하나가 조용히 내려앉는 밤이었다. 동창 모임이 있은 지 사흘째 되는 날 오후 선영은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다. 5월의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쪼이는 평화로운 시간이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누구세요? 선영아, 나 미라야. 선영은 잠시 멈칫했다. 미라가? 여기까지? 현관문을 열자 미라가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다. 손에는 고급스러운 쇼핑백이 들려 있었다. 미라야. 무슨 일이야? 그냥 지나가다가. 들어가도 돼? 선영은 어색하게 문을 열어주었다. 미라는 익숙한 듯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다. 선영은 차를 준비하며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무슨 일이지? 이거 너 주려고 샀어. 미라가 쇼핑백에서 고급 건강식품 세트를 꺼냈다. 홍삼, 오메가3, 비타민 세트까지. 백화점 포장지가 선명했다. 이게 뭐야? 왜 이런 걸? 그냥. 지난번에 내가 좀 말이 과했던 것 같아서. 미라는 찻잔을 들며 한숨을 쉬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말이 자꾸 헛나가네. 지난번 모임 때도 내가 좀 선 넘은 말한 것 같아. 미안해. 선영은 조용히 차를 마셨다. 미라의 사과는 진심처럼 들렸다. 하지만 선영은 알고 있었다. 미라가 이렇게 직접 찾아올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50년을 알고 지낸 사이였다.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그래도 마음이 불편했어. 특히 내 남편분이 부원장이신 줄 몰랐잖아. 내가 정말 신뢰했어. 미라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선영을 바라봤다.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그나저나 선영아, 내 남편분은 어느 과 계시는 거야? 외과. 아, 외과. 우리 준혁이도 외과 전공하고 있거든. 지금 수련 중인데 케이스를 많이 경험해야 실력이 늘잖아. 선영의 손끝이 찻잔 위에서 멈췄다. 이제 본론이 나오는구나. 그래. 있잖아, 선영아. 미라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목소리를 낮췄다. 내 남편분이 부원장이시면 병원에서 영향력이 크시잖아. 수술 케이스 배정 같은 것도 결정하실 수 있고. 그건 지도 교수님이 결정하는 거야. 그래도 부원장님 말씀이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우리 준혁이가 요즘 케이스가 부족하대.
다른 수련이들은 기회를 많이 받는데 준혁이는 좀 밀린다고 하더라고. 선영은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미라야, 그건 병원 시스템이 있어서. 나도 알아. 근데 선영아, 내 남편분이 한마디만 해주시면 되잖아. 그냥 우리 준혁이 좀 눈여겨봐 달라고. 그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거야. 미라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다. 하지만 그 간절함 뒤에는 자신의 이익만이 존재했다. 미라야. 선영은 또렷하게 말했다. 그건 안 돼. 왜? 그냥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우리 오랜 친구잖아. 친구라서 더 안 되는 거야. 선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병원은 사람 목숨을 다루는 곳이야. 그런 곳에서 사적인 부탁으로 기회를 만든다는 건 다른 수련이들한테도 환자들한테도 불공평한 거야. 불공평? 세상이 원래 불공평한 거 아니야? 인맥 있는 사람이 잘 되는 거지. 그래도 안 돼. 선영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미라의 얼굴이 붉어졌다. 야, 이선영. 내가 이렇게 부탁하는 거 쉽지 않았어. 내 자존심 다 버리고 온 거라고. 그 자존심을 준혁이한테 써. 준혁이가 실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응원해주고. 지금 나 가르치는 거야? 미라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얼굴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다. 내가 뭘 잘못했어? 친구 남편한테 부탁 하나 하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이야? 미라야, 너는 친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인맥이 필요한 거잖아. 나한테 온 것도 나를 만나려던 게 아니라 내 남편의 직책을 이용하려던 거고. 선영은 쇼핑백을 들어 미라에게 내밀었다. 이것도 가져가. 미안하지 않으면서 미안하다고 하지 마. 미라는 쇼핑백을 낚아채듯 받아들었다. 눈가가 붉어졌다. 창피함인지 분노인지 아니면 후회인지 알 수 없었다. 좋아. 알았어. 다시는 부탁 안 해. 미라는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다. 문을 열기 직전 그녀는 뒤돌아봤다. 선영아, 너 변했어. 예전엔 이렇게 차갑지 않았는데. 아니야, 미라야. 나는 안 변했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답을 안 해줄 뿐이야. 미라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문을 닫고 나갔다. 선영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떨리지 않았다. 후회도 없었다. 다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할 뿐이었다. 그날 저녁 재문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는 선영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잘했어. 당신이 옳았어.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다. 미라가 선영의 집을 방문한 후 나흘째 되는 날 재문은 병원 진료실에서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다. 오전 진료를 마치고 잠시 쉬는 시간이었다. 부원장님, 외래 환자 한 분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말했다. 예약 환자인가요? 아니요, 워크인으로 오셨는데 꼭 부원장님을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강미라 님이세요. 재문은 잠시 펜을 멈췄다. 강미라. 선영에게서 들었던 그 이름이었다. 며칠 전 선영이 집에 찾아온 미라를 돌려보낸 이야기를 했었다. 재문은 직감적으로 알았다. 이번엔 자신에게 직접 온 것이라고.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잠시 후 미라가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는 단정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조심스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부원장님. 지난번 동창 모임에서 뵈었죠. 저 강미라라고 합니다. 네, 기억합니다. 앉으세요. 어디 불편하신 곳이 있으세요? 재문은 침착하게 물었다. 환자를 대하는 의사의 태도였다. 아, 그게 요즘 건강검진을 받아야 할 것 같아서요. 이왕이면 믿을 만한 곳에서 받고 싶었거든요. 그러시면 1층 검진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거기서 전체적인 검진 프로그램을 안내해 드릴 겁니다. 아, 그런데 부원장님께 직접 상담받고 싶었어요. 선영이 친구라는 것도 있고 뭔가 더 꼼꼼하게 봐주실 것 같아서요. 미라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부원장님, 시간 되시면 잠깐 차라도 한잔하실 수 있을까요? 선영이 친구로서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잖아요. 재문은 차트를 덮으며 미라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온화했지만 단호함이 묻어났다. 강미라 씨, 검진은 센터를 이용하시면 되고 차는 사양하겠습니다. 진료 시간에는 환자분들만 뵙습니다.
아, 그럼 점심시간에라도요. 제가 근처 좋은 카페 알거든요. 미라는 포기하지 않았다.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다. 강미라 씨, 재무는 의자를 살짝 뒤로 밀고 미라를 정면으로 바라봤다. 혹시 제게 부탁하실 일이 있으신 건가요? 미라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들켰다는 표정이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사실은 제 아들이 이 병원에서 수련 중이거든요. 외과 전문의 과정인데요. 강준혁 선생님이시죠? 알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준혁이가 요즘 케이스가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동기들은 기회를 많이 받는데 준혁이는 좀 밀리는 것 같아서요. 미라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부원장님께서 한 말씀만 해주시면 지도 교수님들도 준혁이를 좀 더 눈여겨보실 것 같아서요. 그냥 강준혁 수련회 괜찮더라 이 정도만이라도요. 강미라 씨, 재무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수련의 교육은 지도 교수님들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그들은 각 수련의의 실력과 태도, 준비도를 보고 케이스를 배정합니다. 하지만 부원장님 말씀이면 제가 개입하는 순간 그건 공정하지 못한 처사가 됩니다. 강준혁 선생님뿐 아니라 다른 모든 수련의들에게도 불공평한 일입니다. 재무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강준혁 선생님 본인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실력이 아닌 배경으로 기회를 얻는다면 그건 진정한 성장이 아닙니다. 미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입술이 떨렸다. 저는 그냥 엄마 마음에서 한 거예요. 제 아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면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강미라 씨, 병원은 사적인 관계로 움직이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환자의 생명이 걸려 있고 그 생명을 책임질 의료진을 키워내는 곳입니다. 재무는 일어서며 말했다. 앞으로 이런 일로 저를 찾아오지 말아주세요. 검진이 필요하시면 센터를 이용하시고 다른 용무는 받지 않겠습니다.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집어들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붉어져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진료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고 재무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다. 누군가를 거절하는 일은 언제나 쉽지 않았다. 하지만 지켜야 할 선은 분명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재무는 선영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다. 당신 친구 미라 씨가 병원에 왔었어. 선영은 놀라지 않았다.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거절했지? 당연하지. 앞으로 오지 말라고 했어. 선영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말은 없었지만 그 손길에는 고마움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일주일 후 선영은 남편의 병원 건강검진 예약 때문에 병원을 찾았다. 매년 이맘때면 함께 종합검진을 받는 것이 그들의 습관이었다. 1층 로비에서 접수를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저편에서 익숙한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다. 미라와 그녀의 아들 준혁이었다. 준혁은 하얀 가운을 입고 차트를 들고 있었고 미라는 그 옆을 따라 걸으며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다. 준혁의 표정은 밝았지만 미라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묻어났다. 선영은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준혁이 선영을 발견하고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선영 이모님, 안녕하세요. 아, 준혁이. 잘 지냈니? 준혁은 예의 바르게 인사했다. 밝고 성실해 보이는 젊은 의사였다. 하지만 그의 옆에 선 미라는 선영의 눈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다. 시선이 이리저리 흔들렸고 손은 가방끈을 꽉 쥐고 있었다. 이모님, 검진 받으러 오셨어요? 응, 정기 검진 받으러 왔어. 아, 그러시구나. 건강 잘 챙기세요. 저는 회진 돌아야 해서 먼저 가볼게요. 어머니, 저 먼저 갈게요. 준혁은 다시 한번 공손하게 인사하고 복도 쪽으로 사라졌다. 로비에는 선영과 미라만 남았다. 침묵이 흘렀다. 어색하고 무거운 공기였다. 미라는 여전히 선영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다. 입술이 몇 번 떨렸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다. 선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미라야. 미라가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붉었다. 며칠 밤을 제대로 자지 못한 것처럼 보였다. 선영아, 나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선영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화도 원망도 담겨 있지 않았다. 다만 차분하고 또렷했다. 미라야, 우리 나이 들어서 깨달은 게 있어. 다른 사람 인생에 기대려고 하면 결국 자기 인생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 미라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다. 내 아들 인생은 준혁이가 스스로 만드는 거야. 내가 길을 깔아주고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사랑이 아니야. 그냥 준혁이를 믿고 응원해주는 게 진짜 사랑이지. 선영아, 나는 자식이 없어서 그 마음 완벽하게는 모를 거야. 하지만 35년 동안 아이들 가르치면서 배운 게 있어. 아이들은 스스로 넘어지고 스스로 일어서면서 자란다는 거. 선영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미라야, 너는 준혁이 엄마지만 그 전에 내 인생을 사는 강미라야. 아들의 성공이 내 성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 너도 내 행복을 찾아야 해. 미라는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한참 후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선영아. 내가 너한테 평생 못되게 굴었어. 질투했어. 내가 너무 편안해 보여서, 내가 너무 당당해 보여서. 나도 완벽하지 않아. 나도 흔들릴 때 많아. 그래도 너는 내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았잖아. 나는 계속 남들 시선만 신경 쓰면서 살았어. 선영은 미라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미라야, 너도 내 인생 살아. 준혁이 인생 말고.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을 닦으며 조심스럽게 웃었다. 고마워, 선영아. 정말. 응. 건강해. 그때 재문이 복도 저편에서 나타났다. 선영을 보고 손을 흔들었다. 선영은 미라에게 마지막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남편에게로 걸어갔다. 기다렸어? 아니, 방금 왔어. 가자. 두 사람은 나란히 병원 로비를 걸어 나갔다. 6월의 햇살이 유리문 너머로 쏟아지고 있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었다. 선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가슴속 깊은 곳에 있던 긴장이 스르르 풀리는 느낌이었다. 50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게,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 비교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 모든 것이 조용히 내려앉았다. 여보, 괜찮아? 재문이 물었다. 선영은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다. 응, 괜찮아.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야. 정말 좋아. 두 사람은 햇살 속을 걸어갔다. 선영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65년을 살아오며 처음 느껴보는 진정한 자유였다. 누군가의 시선도 평가도 비교도 필요 없는 자유.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 수 있는 자유. 그것이면 충분했다. 여러분, 선영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 나이가 되면 알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을요. 남과 비교하며 초라해질 필요도 없고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이 가장 당당한 것이라는 걸 말이죠. 선영처럼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삶을 일구어온 우리 모두가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가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